연애, 결혼, 이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타고 오세요. 여러분, 인생도 사랑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삶에 지치고 사랑도 무너질 때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드라마 제목처럼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한두 번 인생도 사랑도 꼬일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꼭 점검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야 재혼 삼혼도 막을 수 있고 나쁜 연애가 반복되는 것, 인생이 꼬이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지나친 감정적인 반응인데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종교든 하나에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빠져들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시들해지고 후회하는 분들 있죠.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한 번 꽂히면 주변의 말을 안 들어요. 되려 주변에서 안 좋은 말을 한다고 서운해하고 그 사람들과 멀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아니구나 후회를 해요. 문제는 이런 패턴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향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이 연애를 하면 대부분 연애 속도도 빨라요. 잠자리도 서둘러 하고 동거나 재혼도 빨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노력하는 것보다 즉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선호해요. 이런 행동은 도파민의 영향도 큰데요. 뇌에서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로 인해 새롭고 흥미로운 대상에게 강하게 끌리지만 반복적으로 접하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금세 흥미가 시들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면에 공허함이 있거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외부의 자극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단단한 내면이 없으면 외부의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죠. 그것이 자신의 일부라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긴 시간 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했거나 이혼이나 사별로 갑자기 혼자가 된 경우, 이런 공허감과 불안감은 더 증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하게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데 종교의 미신처럼 빠져드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쇼핑에 몰두를 하거나 성관계에 집착을 하거나 게임에 몰두를 하는 경향도 있어요. 누가 좋다고 하면 혹하고 유명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맹신을 하기도 해요. 이성이 호감을 보이며 다가오면 혹하고 빠져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극들은 일시적인 것뿐이고 공허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상대가 자기 편이라고 여기면 과할 정도로 좋게만 보고 긍정적으로 여기다 상대에 대해 실망을 하거나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모든 걸 나쁘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또한 감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의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반감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돼요. 세상을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건데요. 이러한 심리는 균형을 잃게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만들 수 있죠. 반복적으로 연애가 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사기꾼에게 쉽게 넘어가는 분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이상화입니다. 위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싱글 동호회에서 커플이 만나다 헤어진 후 헤어진 상대를 천하의 나쁜 사람처럼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연애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환상을 갖게 되는데요. 이 환상과 이상화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관계가 좋을 때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만 보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부정적인 면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즉, 판단의 기준에 감정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 본 이상적인 연애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본인의 로맨틱한 환상을 상대에게 투사하기도 해요. 또한 연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상대방을 이상화함으로써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더 강화하려는 마음도 있죠. 그 외에도 미래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애 초기에 상대를 지나치게 이상화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은 진리라는 거 아시죠? 실망감이 커지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건강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경우 미성숙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애가 끝난 후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복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고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면 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해소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원한을 갖고 싶어하는 거죠. 또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어. 나는 피해자야 하는 메시지를 던져 자기를 보호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고 싶은 심리도 숨어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 상대를 지나치게 이상화하다 시간이 지나며 이상화가 깨지면 실망감과 극단적인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연애를 잘 마무리하고 더 좋은 연애를 하고 싶다면 전 연인의 치부를 여기저기 까발리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왜 연애뿐 아니라 삶에서 이런 안 좋은 패턴이 반복될까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의 양육자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처나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분들은 불안정한 관계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이성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사랑의 이상형이나 환상이 있는데요. 이는 각자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무의식적인 기대와 욕구를 말한다고 해요. 이런 환상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선택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욕구와 환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직업도 다르고 외적인 것도 매번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나 패턴은 비슷하다는 거죠. 누군가는 늘 자상한 사람에게 끌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항상 나쁜 남자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연애에서 충동을 일으키는 내적 구조는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애 패턴을 이해하고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해해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면 재혼, 3혼, 4혼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인식. 안 좋은 삶의 패턴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인식인데요. 자기인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버려야 할 것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익숙한 패턴에 머무르면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또한 자기인식이 부족하면 깊이 있는 대화를 회피하고 피상적인 대화를 하려고 해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불편해하고 무섭게 느끼기도 하죠. 주변의 피드백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인식이 되지 않으면 인생도 사랑도 더 꼬이게 되더라고요. 인생도 사랑도 꼬이면 내부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에너지를 밖으로 더 쏟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돈이 없어서야. 돈만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내 외모가 부족해서야. 키가 좀 더 컸다면, 좀 더 날씬했다면.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한 후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성형이더라고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유는, 내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외모가 부족해서야 하며 성형과 외모 꾸미기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인데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도 연애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파스칼은 말했는데요.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 또한 힘들었던 결혼 생활과 이혼 후 홀로서기 하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은 인생도 사랑도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죠.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원하는지, 나의 연애 패턴은 어떤지, 내가 꿈꾸는 이성은 누구인지, 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 전 배우자나 전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로 써본다면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내 감정, 행동, 삶의 목표에 대해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도 좋아요. 또한 지나치게 나의 신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변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도 사랑도 안 풀릴 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며 꾸준히 배우고 나를 갈고 닦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인생의 동력이 되더라고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목말라 했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